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재미의 유현민 차장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튜디오 미니라고 하는 1인 제작 기반의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오늘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는 교수님들께 이 마이크로 스튜디오 미니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먼저 장비 버튼을 누른다거나 이런 액션보다는 일단 먼저 마이크로 스튜디오 미니라는 솔루션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리고 이 솔루션이 컨텐츠들이 학습자들에게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마이크로 스튜디오 미니, 국내 유일, 그리고 국내 최초, 이 마이크로 스튜디오 미니 이 솔루션이 과연 어디서 먼저 왔는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컨텐츠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컨텐츠는 미국에 있는 유다시티라는 무크 플랫폼에서 실제 교수자들이 지금 컨텐츠를 만드는 영상입니다. 자, 컨텐츠 보시면, 자, 좀 신기한 게 뭐가 있죠? 지금 교수님들 손이 위로 올라가 있죠? 글씨가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겹쳐서 가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 컨텐츠가 사실 주는 의미는 굉장히 이제 큰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예전에는 우리가 교수님들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게 되면 이 좌측에 이렇게 조그맣게 네모난 박스가 있어서 교수님 얼굴이 나오고, 우측에는 PPT가 나오는 이렇게 2분할의 화면이 돼서 나오는 컨텐츠들이 많이 제작이 됐는데, 실제 미국 유다시티라는 무크 플랫폼에서도 그런 식의 컨텐츠를 만들다가 학생들이 주의 집중도가 이런 컨텐츠를 봤을 때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컴플레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컨텐츠 집중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제 의견도 많이 받아서 미국에서 생각했던 거는 그럼 어떤 컨텐츠들이 조금 더 학습자들의 주의 집중도를 올려줄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게 지금 보시는 이런 컨텐츠인데요. 이 컨텐츠 안에서 대부분 요새 유튜브다 아프리카 TV다 굉장히 이제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교수님들은 저희가 속대 얘기하는 이제 BJ는 아니시잖아요. 당연히 교육을 만드시는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수님이 얼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이 학습 자료 안에서 교수님들이 어디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사실 액션들, 이런 제스처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실제로는 컨텐츠 자체를 얼굴보다는 학습 내용 위주의 컨텐츠들로 많이 만들고 있고, 단순히 유다시티뿐만이 아니라 edX, 칸 아카데미에서도 현재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어서 볼까요? 지금 이 컨텐츠를 보게 되면 컨텐츠 제작 방식은 비실시간 제작 방식. 그러니까 교수님이 영상을 다 촬영하면 그거를 뒤에 후편집자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든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공수가 많이 들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교육적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공수가 들어도 이런 컨텐츠를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그럼 이런 컨텐츠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제 한번 국내로 넘어와 볼까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국평원에서 K무크 강좌 개발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자료인데요. 이거는 벌써 나온 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됐죠. 이 자료가 나온 지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무크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영상 유형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이제 내용인데요. 사실 요 앞에 지금 이 세 개들은 기존에 하던 방식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대학교에서 그동안 해왔던 방식인데, 큰 걸, 많은 걸 보여줄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면 특징들만 보시면, 여기 첫 번째는 이제 교수님 얼굴만 나오는 거, 두 번째는 교수님 음성에 PPT 슬라이드 나오는 거, 세 번째는 요게 이제 PIP 방식. 교수님 얼굴이 네모나게 조그맣게 나오고, 거기에 교수님 교환이 나오는 형식인데, 실제로 특징은 그냥 슬라이드와 교수자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음 정도의 그냥 표현밖에 안 하고 있죠, 이 자료에서. 근데 이제 이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여기 디지털 판서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국평원에서는 이 지금 디지털 판서, 아까 보셨던 그런 유형을 뭐라고 하냐면, 유다시티 스타일 또는 칸 스타일이라고 해서 칸 아카데미에서도 이런 식의 스타일로 많이 제작을 하시는데, 특징 자체가 아까 전에 봤던 특징이랑도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죠. 이 내용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런 컨텐츠들이 교수자가 교수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를 하실 때 의도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학습자들은 더 몰입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좀 길게 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궁금한 거는 그런 거겠죠. 이런
분석 자료는 있지만 실제 이걸 학습자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느꼈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게 이 자료 안에 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면 네 번째 지금 부분인데 교수자가 태블릿을 사용해서 펜을 쓰는 느낌을 그대로 판소하는 아까 그 동영상이 학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즉흥적인 설명과 함께 적절한 움직임이라든지 이 손이 시각적 흐름을 제시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조금 더 몰입하게 된다라는 이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이게 미국에서 넘어와서 다 좋다도 아니고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이런 교육공학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나온 결과가 실제 이런 식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이전에 했던 방식보다 훨씬 더 학습자들이 몰입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봤던 그 이런 단순히 손이 나오는 이 컨텐츠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내에 우리가 과거에 이러닝 컨텐츠 또는 교수님이 혼자 들어가서 하시는 1인 제작형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이 어땠는지를 조금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스튜디오 미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한 모 대학교의 1인 스튜디오라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1인 스튜디오지만 말이 1인 스튜디오지 실제로 교수님이 이 안에서 조작해야 될 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인 스튜디오라고 하기에는 거의 준방송용급 스튜디오고 공간도 많이 잡아먹죠. 제가 이거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따 우리 마이크로 스튜디오 미니 솔루션이라는 전주대학교에 구축된 이 솔루션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를 아마 기억하시고 이따가 마이크로 스튜디오 미니라는 것을 보시면 아마 차이점이 크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제가 뭘 또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마이크로 스튜디오 미니라는 솔루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그 솔루션은 과연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사진이랑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 구축된 사례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마이크로 스튜디오 미니라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조명, 마이크,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다 일체형으로 이 장비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은행 ATM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야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독서실 책상 아시죠? 이렇게 공부하신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혼자서 그 안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전자교탁 같은 경우에도 이동이 가능한데 이거 여기 있는 단상도 이동이 가능하고 마이크로 스튜디오 미니라는 이 장비 자체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뭐 학교 내에서 뭔가 위치를 변경해야 될 뭐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냥 밖에 이렇게 밀고 가시면 되는 그런 이동성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동성과 공간성도 굉장히 적게 잡아먹는다라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비는 이제 이렇게 생겨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저 장비에서 과연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컨텐츠에 대한 샘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컨텐츠가 이제 샘플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만들 수 있는 유형들을. 네, 첫 번째는 유다시티 유형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걸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오는 이 손이 교수님 진짜 손이에요. 교수님이 이렇게 판서를 하시면 글씨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 글씨가 위에 보이죠. 손은 손대로 나오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 때 뭐 이런 문제풀이도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요 교수님을 보게 되면 교수님들이 사실 이런 판서를 많이 쓰시는 교수님도 있고 안 쓰시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인문계 교수님들은 대부분 잘 안 쓰세요. 근데 왜 어떨 때 판서하시냐면 꼭 밑줄 긋을 때 이렇게 판서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교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온라인 강의에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딱히 이거를 어떻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밑줄 긋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이 방식에서는 이 교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판서는 판서대로 하겠지만 그냥 손으로 제스처로 저렇게 가리키는 게 학습자 입장에서는 판서로 밑줄 긋는 것보다 훨씬 더 저 부분을 내가 봐야 되겠구나 이 손을 학습 트래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은
PPT 슬라이드 전체 화면을 슬라이드 쇼 화면으로 한 다음에 그 위에다 교수님 손이 올라간 케이스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뭐 표라든지 지금 보시는지 그래프 같은 거 갖고 오셔서 그 위에다가 문제풀이라든지 또는 요 안에다가 이런 이제 판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추가로 하실 수 있는 유형이고요.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내에서 판서 페이지를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냥 가져와서 그 위에다 판서를 하는 건데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글씨체 보이시죠? 체. 교수님의 필체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글씨를 쓸 때도 부드럽게 글씨가 써지는 걸 아마 체험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한번 장비를 써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다음은 이제 PPT 플러스 손 카메라 화면 확대 축소인데 이건 뭐냐면 PPT 슬라이드 쇼 화면에서 나는 슬라이드 그 PPT 자료를 좀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죠. 확대를 한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첨삭 판서를 올리고 다시 또 이렇게 축소를 하고 우리가 뭐 패드라든지 이런 거 쓸 때 두 손으로 확대 축소하시잖아요. 그 기능을 똑같이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유형은 뭐냐면 교수님들이 요새 뭐 코로나 이슈다 이것 때문에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긴 하는데요. 점점 많이 만드셔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접근이 어려운 거는 뭐냐면요.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때 교수님들 다 오케이, 맞다고 그러세요.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얼굴 나오는 게 너무 싫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미 강의를 하는 교환이 그냥 뭐 책이 있든 뭐가 있는데 자꾸만 그걸 뭔가 PPT로 바꿔오라고 해. 이것 때문에 교수님들이 하기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얘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방법 중에서는 교수님 그 얼굴은 안 나오시고 되고요. 손만 나오셔도 돼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보여드렸더니 어떤 여자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손도 안 이뻐서 싫어라는 교수님들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지금 이런 방법입니다. 뭐냐면 가짜 손이에요. 지금 쓰시는 게 진짜 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서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짜 손이 붙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강의는 강원대학교 파이썬 강의 무크 강의인데요. 이 교수님이 사실 파이썬 강의 자체가 조금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 이미지 강의를 통해서 제작을 했는데 학습자들의 피드백이 교수님이 판서하는 내용에 대해서 즉각 여기에 대한 시선들이 가니까 온라인 강의 보다가 집중도가 좀 올라가고 확실히 손이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다라는 학습자의 피드백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이거는 그냥 뭐 크게 대단한 강의는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강의, 뭐 포토샵,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여기서 띄운 다음에 강의를 하실 때 여기 손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뭐 캄탄시 아시는 교수님들께서 여기서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손 이미지나 깃털, 뭐 다양한 이미지들을 다양하게 제공하는데 그런 이미지들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다음은 사실 이 다음은 이제 화면 녹화 플러스 진짜 손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강의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강의는 뭐냐면 컴퓨터 화면 녹화를 하면서 실제 교수님 손이 올라오는 건데 펜이 마우스 포인터 역할도 하고 판서할 수 있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펜으로 마우스 포인터처럼 이제 기능을 설명하시다가 이 기능에 대해 첨삭 판서를 또 하시려고 하면 바로 판서를 이어서 하시는 이런 컨셉의 강의예요. 근데 예전에 이런 강의 교수님들 어떻게 만드셨냐면 PPT에다가 일일이 그냥 순서를 딱 적어가지고 그걸 읽으세요. 근데 학습자 입장에서 제가 노트북을 옆에다가 피고 그 강의를 보고 있자고 하면 굉장히 헷갈리겠죠. 왜냐면 실제로 보여주시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런 강의는 실제로 제가 학습자라고 하면 옆에다가 노트북을 하나 켜고 따라할 수 있는 강의. 조금 더 학습자들을 배려하는 강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강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강의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여섯 번째 유형입니다. 요거 이제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강의는 어떤 유형이냐면 교수님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얼굴 나오는 거 너무 싫어. 두 번째는 자꾸만 교환 뭘 준비해 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에요. 사실 이러닝이라는 게 뭐 크게 대단하거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수님들이 사실 이러닝 핵심은 뭐죠? 교수님들의 교수법, 교수님들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잘 동영상으로 만드는 게 이러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학습자들은 그걸 잘 보면 되고요. 의도 전달이 잘 되면 되는데 자꾸만 그걸 너무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기존에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굉장히 잘하시던 교수님이 꼭 온라인 강의만 넘어오시면 정적으로 바뀌고 굉장히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데 그리고 편하게 강의하시는데
그래서 나온 기법이 이제 이런 기법인데, 이건 뭐냐면, 교수님들 강의 교환 그냥 원래 오프라인 강의에서 그냥 시험지 복사해서 잘 하셨으면 그냥 A4 용지에다가 교환 복사해서 하세요. 그리고 판서하실 거 있으면요, 볼펜 갖고 오셔서 그냥 하세요. 라는 강의예요. 근데 이런 강의가 사실은 교수님들께 이렇게 보면은 그냥 화면 녹화하는 거네, 그냥 카메라로 찍는 거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강의를 찍으려면요, 교수님 연구실에 매번 따라다니면서 위에다가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나오려면요, 조명을 더 이렇게 빵빵하게 세팅을 해드려야 돼요. 그럼 이걸 매번 교수님마다 따라다니면서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지금 보시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그냥 교수님이 혼자 들어가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되는 솔루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강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교수님 중에서는 이런 실물 강의, 이건 아두이노 강의인데 실제로 이런 장비를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강의 온라인 강의로 만들면 어떻게 하셨죠? 이거를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걸 PPT에다 넣고 그냥 설명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교수님 그렇게 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실제 장비를 하나 갖고 와서요, 얘기하면서 직접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강의가 학습자들이 받아들이기도 좀 더 쉽고,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도 좀 더 쉽겠죠. 그리고 방금 보셨지만, 이 교수님이 하다가, 나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장비 버튼을 그냥 교수님 혼자서 누르면 확대 축소도 그냥 교수님 혼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교수님이 다양한 강의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 얼굴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영상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 뒷 배경이 저희 옛날 사무실 배경이어서 이쁘진 않지만, 실제로 지금 전주대학교에 구축되어 있는 스튜디오에 가보시면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강의 유형은 어떤 거냐면, PPT 슬라이드가 전체 화면이고요. 거기에 뒤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 배경화면 그 색깔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있는 애니메이션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 크로마키 유형. 요게 요새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유형인데, 왼쪽 하단을 한번 보실까요? 교수님이 저렇게 크로마키처럼 돼서 이제 크로마키 스크린에서 촬영을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크로마키 뒤에 영상 날아가고 교수님 영상만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식으로 교환이랑 그다음에 판서 내용이 나오는 유형, 이런 유형도 촬영이 가능하시고요. 이 크로마키 유형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크기를 조절한다거나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하시다가 사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은 있어요. 옷을 어떻게 입고 이런 건 있는데, 그건 이따가 제가 실습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간략하게만 이런 유형이 되는구나 까지만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유형은 정면 판서 유형. 밑에다가 쓰지만 글씨가 이렇게 위에 작성이 되는 유형도 촬영이 가능하십니다. 요거는 실제 군산대학교에도 마이크로스튜디오 미니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군산대학교 관내에 있는 그 중학교 학생들이 와서 5분 정도 딱 설명 듣고 바로 제작한 겁니다. 학생들이 요새는 더 잘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워낙 또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도 굉장히 재밌게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도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데, 저는 이런 유형 보면서 교수님들이 혹시라도 교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혹시라도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 과제를 이런 식으로 주셔도 굉장히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정면 판서 유형, 그리고 PIP 유형인데 이게 마지막 유형인데요. 오른쪽 하단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보이시죠? 네, 네모나게 PIP 유형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시는 이 방식이 기존에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 소프트웨어 방식이든 뭐든 이 패턴을 그동안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 방식도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구획이 좀 나눠가지고 PIP 방식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또는 동그랗게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그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영상이 나오는 부분에 위치를 조절한다거나 크기를 조절한다거나 이거를 이쪽에다 옮긴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기능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마이크로 스튜디오 미니에서 할 수 있는 콘텐츠 유형을 다 보여드렸는데,
이젠 기본적으로 이제 제 실제 이제 장소에 가서 실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컨텐츠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군산대학교 실제로 타 대학교에서 샘플 강의를 이제 만들었던 강의인데 이 교수님께서는 실제로는 그 이러닝에 대해서 사실 많이 접해보지 못한 교수님이세요. 근데 마이크로 스튜디오 미니가 구축됐다고 너무 쉽다고 하니까 이 교수님이 또 시기도 시기인 만큼 그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했는데 나는 너무 복잡한 거 못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교수님께 담당 선생님이 그러면 교수님 그냥 하시던 그냥 복사해서 갖고 오세요 라고 해서 시작을 한 교수님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처럼 볼펜 3개 갖고 오시고 자 갖고 오시고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학습자들이 보고 원래 하시던 교수님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시도를 한 것 자체도 학습자들은 굉장히 교수님께 좋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교수님도 이러닝이 되게 어려웠는데 그동안 뭔가 되게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IT가 복잡할 거 그런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해서 사실 이 교수님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이 제작을 하는 케이스가 됐다라는 긍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마이크로 스튜디오 미니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시간 이후에는 제가 좀 장소를 변경을 해서 실제 전주대학교에 구축된 마이크로 스튜디오 미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